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실크 스크린 스튜디오 롤러 팩토리 김성남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인쇄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부터 실크 스크린 기법의 이론과 활용법으로 1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 2강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샘플이나 상품 제작, 사업자 등록이나 쇼핑몰 개설까지 두루두루 다룰 예정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으로 관심 분야에 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프린트 관련된 분야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대량 단일 상품이 아닌 소량 다품종 상품이나 커스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 그런 인쇄에 관련된 부분이 기존의 그런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품 제작이 아닌 개인이 디자인한 것들을 소량 다품종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한테 맞춰진 그런 주문 제작 상품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인쇄 기법 중에 하나인 실크 스크린이 도움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크 스크린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실크 스크린이라는 것은 그 파나의 일종인 공파나의 하나인 기법으로 인쇄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쇄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쇄 대상물에다가 인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인쇄 기법입니다. 실크 스크린이 처음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는 지금부터 되게 오래전인 1907년 정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1930년대 미국의 앤소니 벨로니스가 실크 스크린에 의한 판화를 제작하면서부터 예술 부분으로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실크 스크린 그 작가로는 대표적으로 앤디 오홀이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위에 앤디 오홀의 작품부터 그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굿즈를 만든 그런 다양한 제품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그런 작품의 이미지를 제품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오늘 다룰 부분은 이러한 제품들이 가능한 부분 중에서 실크 스크린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하는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제품에다가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프린팅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처음 보시게 되면 옵셋 전사라고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사원색으로 각각 분해해서 특수지에 프린팅하는 방식으로 연속 인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전사라고 해서, 승과전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전사라고 하는 것들은 직접 프린트하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 특수지나 그런 데다가 먼저 인쇄를 하고 그거를 스티커 형식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특수지에 인쇄된 이미지를 이염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화전사 같은 경우에가 폴리 계열의 그런 것들을 이염시켜서 하는 방식이고, 옵셋 전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에다가 부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나렴이라고 하는 건 특수 원단 등에 사용되는 잉크로서 클론이나 스판 원단 등에 적용되어서 이렇게 신축성이 있게끔 이렇게 인쇄하는 기법인데, 예를 들자면 수영복이나 수영복 모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축성이 탁월한 원단에 인쇄를 할 수 있게끔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DT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이에 프린트를 하듯이 직접적으로 패브릭 원단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DTP,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보시면 왼쪽에는 나렴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DTP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형태의 기계가 보이게 되는데,
나렴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할 그 실크 스크린 기법, 인쇄판을 직접 만들어서 인쇄를 하게 되는 거고, DTP 같은 경우엔 그 프린트 기계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대상물에다가 인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후로킹 전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나렴의 일종인데요. 본드 같은 거를 우선 그런 패브릭 같은 거에다가 인쇄를 하고, 벨벳 느낌의 특수 용지를 그 본드 같은 걸 인쇄한 거에다가 열로 눌러가지고 부착하는 형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재질이 약간 그 벨벳 원단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붙이는 거라 가지고 보통 뭐 맨투맨이나 후드 옷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에는 또 고무 나염이라고 해서 졸 나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름철 티셔츠 같은 경우에 뭐 브랜드 로고라든가 그래픽들이 많이 프린팅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대다수가 이런 고무 나염, 졸 나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그렇게 대부분의 여름철 티셔츠 로고나 프린트가 이렇게 졸 나염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색분해 나렴이라고 하는 건 뭐 사진을 예를 들었을 때 흑백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뭐 풀컬러 사진이 있는데, 풀컬러 사진 같은 경우에가 이렇게 사원색, CMYK라고 하는 그 사원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인쇄판으로 만들게 되면 CMYK 각각 그 컬러별로 인쇄판을 만들어 가지고 잉크를 놓고 인쇄를 하게 되면 그 색깔이 섞이면서 이렇게 풀컬러가 구현이 되는 것을 원색분해 나렴이라고 하고요. 특수 야광 전사라고 하는 거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야광, 뭐 축광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빛을 받아서 머금었다가 불이 어두운 상태가 되면 이렇게 빛이 발현되는 그런 것들을 특수 야광 전사라고도 하고, 또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렴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도 앤디 워홀 전시에 앞서 얘기했던 그 실크 스크린 작가 앤디 워홀의 전시가 있을 때 현장에서 직접 실크 스크린으로 관람객들이 에코백에다가 뭐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인쇄를 직접 해서 체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험존을 저희가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얘기할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네모난 틀에다가 이렇게 인쇄판을 만들어서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물감을 올려놓고 저렇게 손잡이가 있는 스퀴즈라는 걸 이용해서 밀어주게 되면 그 뚫려 있는 부분만 물감이 투과돼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라는 글씨나 뭐 네모난 틀이나 이렇게 바나나 이미지 같은 게 이렇게 에코백에다가 인쇄할 수 있게끔 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산업 실크 인쇄를 예를 들자면 뭐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의류 수거함이라든가 택시 택시 위에 있는 그런 글자라든가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의 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보게 되는 이런 글자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실제로 작업을 했던 실크 스크린 작업 이미지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 왼쪽 위에 같은 경우엔 뭐 119 시민구조대의 옷에다가 저런 식의 글자를 인쇄한 것이고, 그 오른쪽으로는 미술 작가의 작품을 인쇄한, 그리고 뭐 박스 도면이라든가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그런 약간의 곡면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뭐 손잡이에다가 저렇게 글자를 인쇄한다거나 종이에다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분의 이미지를 인쇄하거나 팔찌 같은 거에다가 샘플로 인쇄한 거를 제가 예로만 보여드렸고요. 실제 작업 사례 또 보시게 되면 이거는 패션 브랜드에서 그 매장에 전시하게 되는 메가폰, 그 다음에
소화기, 그다음에 머니클립 같은 것들을 인쇄를 한 건데, 뭐 플라스틱이나 금속 이런 것들에 인쇄가 가능하고, 또 하단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카페 바닥에다가 인테리어용으로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제일 우측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가죽인데 가죽에다가도 인쇄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실크 스크린 그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실크 스크린, 그러니까 인쇄를 하려면, 프린트를 하려면 프린트할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안을 준비를 해야 되고, 1번 도안 준비, 그 다음에 2번 필름 출력, 그다음 3번 프레임 준비라는 게 그 아까 엔디올 라이브 네모난 나무 틀 같은 걸 보셨겠지만 그런 틀을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망사 같은 것들을 팽팽하게 메어줘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유제도포라는 건 그 액상에 감광제를 발라서 말려주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쇄판을 만들게 되는데요. 5번이 뭐 필름과 이렇게 유제를 도포하고 난 다음에 건조한 프레임, 그걸 가지고 이제 빗을 쬐어주는 거를 감광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빗을 쬐어주고 난 다음에 수세, 감광을 마친 뒤 물을 적셔 가지고 도안 부분을 씻어내는 거를 수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세를 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도안 준비했던 것과 그 도안이 그대로 출력된 필름, 그 필름 모양 그대로 물로 씻겨져서 발랐던 유제막이 물로 씻겨져 가지고 뚫리게 되고 그 뚫리게 된 부분만 물감이 투과돼서 인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정, 7번이 고정인데 고정이라는 건 실크 스크린은 뭔가 하나의 이미지에다가 한 번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량으로 인쇄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기법이라 가지고 이렇게 제작된 인쇄판을 이렇게 어딘가 고정시켜서 동일한 위치에다가 계속해서 인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안료도포라고 하는 건 인쇄 대상에 맞는 안료를 인쇄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스키지를 인쇄 준비는 인쇄 전 스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안료를 덮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쇄 작업은 이제 스키지로 안료를 밀어내면서 반복적으로 인쇄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럼 1번 도안 준비를 보면 지금 뭐 그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과 일러스트라고 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옆으로는 이제 수작업이라고 하는 손으로 마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왼쪽 하단에 보면 로고 이미지의 가운데 빨간 영역 표시를 했고 그거를 확대해서 봤을 때 포토샵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무수한 네모난 점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고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이미지가 구현된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수작업 같은 경우에는 마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농도차가 발생하게 한다라는 거는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포토샵과 일러스트 그래픽 프로그램의 차이를 보자면 포토샵은 얘기한 것처럼 비트맵이라고 하는 도트점 단위라고 도트점으로 이렇게 도트점 단위로 표현이 되고 이게 이미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각각 점들이 색상을 구현하고 이것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벡터는 이런 비트맵 픽셀이라고 하는 도트점 단위가 아니라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과 좌표의 방향 그리고 마지막 점의 좌표로 연결하는 선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해상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이렇게 점들이 커지면서 약간 뿌옇게 불러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일러스트 벡터 방식은 사이즈를 줄이고 늘리는 거에 포토샵 비트맵 방식보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크 스크린으로 이미지를 프린팅할 도안을 작업할 때는
보통 일러스트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필름 출력과 용지 선택인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뭐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필름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출력하게 된 필름이 뭐 트래싱지나 트랩팔지나 OH 필름이나 다 빛이 투과되는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싱지 같은 경우에는 반투명의 종이고 트랩팔지도 반투명의 종이 같지만 이건 비닐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HP 필름 같은 경우엔 완전한 투명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름에다가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직접 출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마카라든가 뭐 먹 같은 걸로 그림 그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그리게 된다고 하면 뭐 종이가 찢어지거나 구겨지거나 손상이 됐을 때 그 필름지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프레임 구성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목재 프레임, 네모난 이렇게 나무로 된 액자 형태의 네모난 틀이 있고 알루미늄 프레임 이렇게 마찬가지로 네모나지만 이건 금속 소재죠. 이런 데다가 1번 나와 있는 스크린샷, 망사라고 하는 거를 사면을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고정시켜 주게 되는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타카 같은 걸 박아서 고정시켜 주게 되고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기 때문에 타카가 박히지 않으니까 견장용 본드를 쳐가지고 본드로 이렇게 망사를 팽팽하게 매는 망사를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게 내경 사이즈를 얘기하게 되는데 도안 사이즈를 예를 들었을 때 A4 용지나 A3 용지라고 봤을 때 우측의 내경 사이즈가 50에 60cm의 A3 사이즈의 도안이 올라간다고 치면 좌우로 여분이 한 5cm, 상하로 여분이 한 9cm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분을 두는 이유는 나중에 그 물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스키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각도를 이용해서 밀어내서 물감을 투과시키게 되는데 여분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의 여분을 생각하고 프레임 내경 사이즈와 도안 사이즈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도안 크기보다 상하 좌우로 짧게는 5cm, 뭐 보통 한 7cm에서 10cm 정도 여분을 두시고 인쇄판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준비가 되고 망사가 팽팽하게 매어져서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유제라는 걸 발라주게 될 텐데 유제는 크게 수성과 유성용으로 분류가 되고요. 수성과 유성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쇄판을 만들고 거기에 올려서 이제 잉크를 올리게 될 텐데 올려서 밀어서 인쇄를 하게 될 텐데 그 잉크가 뭐 수성용 잉크인지 유성용 잉크인지에 따라서 이 유제도 수성용 유제와 유성용 유제로 나뉘게 되고 그 유제를 팽팽하게 매어진 망사에 도포를 할 때는 왼쪽에 금속 소재의 알루미늄 용기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걸 버킷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그 액상을 부어주고 발라주게 됩니다. 유제를 처음에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액상과 감강제라고 하는 그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액상 자체로는 이렇게 유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가루 형태의 감강제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미지처럼 액상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고루고루 이렇게 섞어줘야지만 얘가 유제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감강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게 저희가 이렇게 아까 필름과 그 다음에 유제를 도포한 프레임을 빛을 쬐주게 되는데 저 감강제라고 하는 건 이 액상 유제가 빛을 받았을 때 굳게끔 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물로 식히지 않게끔 굳으면 물로 식히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를 도포하는 것 같은 경우엔 그 앞서 얘기했던 버킷에다가 사진처럼 유제를 부어서 이렇게 채워주고, 그다음에 그 망사를 맨 프레임을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그 버킷을 쭉 끌어올려주면 액상이 밑으로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쭉 발리면서 저런 식으로 얇게 도포돼 가지고 이제 유제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막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유제를 이제 건조해 줘야 되는데, 유제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빛을 받으면 건조가 빛을 받으면 굳기 때문에 암막이나 저런 건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유제를 말려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실내 사무등 정도 빛 아래서 한 3, 4분 정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짧게 그냥 드라이기 형태로 이렇게 건조를 해줘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비를 보시면 우측에 그런 라이트 박스 형태의 감광기가, LED 감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건조기와 감광기가, 합쳐진 일체형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이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인쇄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산업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옛날 간이 옷장 같은 거라든가 식판 건조대 형태 저런 식의 것들도 있는데, 보통은 드라이기 형태로 그냥 짧은 시간 동안 실내에서 건조를 하는 게 가장 편리하게 건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광 작업에서의 유의할 점을 보시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필름과 유제를 바르고 난 다음에, 도포하고 난 다음에 건조까지 끝낸 프레임을 이제 빛을 쬐주기 위해서 저렇게 올려주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필름과 그다음에 유제막 사이가 이렇게 밀착되지 않으면 빛을 쬐을 때 이 빛이 이렇게 새어나가게 되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빛을 받는 게 아니라 뿌옇게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밀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쬐주고 난 다음엔 물을 이용해서 그 필름을 제거하고 수도 시설이 있는 곳에서 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 유제막에다가 이렇게 물을 계속 쏴주면 그 필름 출력했던 부분만 제외하고 필름 출력한 부분만 물로 뚫리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빛을 받아서 굳었기 때문에 씻기지 않아서 그 필름 출력한 이미지 그대로 이렇게 뚫리게 되는 인쇄판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엔 뚫려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뚫렸는지 제대로 뚫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뚫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뚫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건조를 해서 완벽하게 건조를 하고 이제 인쇄 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프레임 고정이라고 하는 건 앞서도 얘기했듯이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한 번 인쇄하는 게 아니라 대량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인쇄하기 위한 인쇄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쇄판을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하고 위아래로 내려서 반복적으로 위치가 고정돼서 인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고정기, 고정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장비들은 실크 스크린 인쇄 장비 중에 티셔츠를 인쇄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장비가 되는데요. 지금 사진 왼쪽부터 보면 이렇게 티셔츠를 이렇게 밑에 하얀 판에다가 티셔츠를 끼고 그 위에 대각선으로 서 있는 고정기에다가 인쇄판을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은 왼쪽 거에 비해서 티셔츠를 낄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고, 인쇄판을 걸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4, 5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밑에서 보시면 밑에 왼쪽 같은 경우에 4개, 티셔츠를 낄 수 있는 게 4개,
인쇄판을 고정할 수 있는 것도 4개, 뭐 우측 같은 경우에는 뭐 5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크 스크린 인쇄판을 만든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 인쇄하게 되는 거고, 색상도 인쇄판당 하나의 색상만 인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색상과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 번에 인쇄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장비들이 뭐 옵션처럼 추가로 인쇄판을 걸거나 티셔츠를 생산성을 생각해서 티셔츠를 더 한 번에 많이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장비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잉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유제를 설명할 때 수성 유제와 뭐 유성 유제를 얘기했는데, 잉크도 그러니까 수성 잉크, 뭐 유성 잉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패브릭용 수성, 아크릴 계열의 수성용 잉크가 있고, 패브릭용 유성 잉크, 조링크, 아까 티셔츠에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했던 조링크를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재별로, 실크 스크린은 소재별로 그 소재에 맞는 잉크를 사용해야지만 인쇄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일론 잉크는 나일론 소재, 뭐 PVC 잉크는 플라스틱용,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소재에 맞는 잉크가 실크 스크린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인쇄하고 싶은 인쇄 대상물에 맞는 잉크를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닐봉투에 인쇄한다고 했을 때 비닐봉투의 소재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뭐 PP나 PE 뭐 이런 식으로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소재에 맞는 잉크가 따로 다 분류가 돼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인쇄를 해야지 인쇄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긁었을 때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인쇄판도 준비가 됐고, 뭐 인쇄 대상물에 맞는 잉크도 준비가 됐다고 하면, 이제 인쇄를 하기 직전에, 인쇄할 색상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야 되고, 인쇄 색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잉크에 따라서, 잉크가, 나중에 또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건조되는 방식에 따라가지고, 뭐 경화제라든가, 뭐 아니면 잉크가 건조되는 속도에 따라서 지연제라든가 잉크의 점도에 따라서 희석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 맞게끔 세팅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준비가 끝나면 이제 인쇄판 위에다가 도포를 하고 인쇄를 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인쇄를 할 때, 인쇄를 하려면 인쇄판 위에 잉크를 올리고 이렇게 잉크를 긁어내주는 그 용도의 그런 도구가 필요한데, 스키지라고 하고, 위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키지라고 하는 건 연질, 중질, 경질이라고 해서 되게 말랑말랑한 연질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조금 딱딱한 중질, 그다음에 많이 딱딱한 경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사용되는 잉크의 점도, 그러니까 뭐 수채화처럼 되게 묽은 잉크이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된데 그런 것들을 밀어낼 때 연질로 그러니까 점도가 높으면 연질로는 이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도에 따라서 스키지의 그런 연질, 중질, 경질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앞서 망사를 얘기를 했었는데 망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일 망사가 이렇게 실크 스크린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망사도 이렇게 다 실로 이렇게 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망사에 따라서 망사가 촘촘하냐 아니면 뭐 촘촘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물감의 점도까지 생각해 가지고 스키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위치 조정 뭐 이렇게 고정기에 이렇게 인쇄판을 만들어서 고정을 할 때는 위치 선정,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인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의 왼쪽에 보면 종이 박스에다가 이제 실크 스크린 인쇄판을 만들어 가지고
종이용 잉크를 올려놓고 인쇄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 박스 정가운데 이미지가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인쇄하기 전에 좌우 간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평 수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쇄판을 맞춰놓고 인쇄를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인쇄를 하고 나서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늦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한번 물감이 올려지고 인쇄를 하게 되면 위치 조정 같은 것들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감을 올리고 스키지로 밀기 전에 위치를 다 인쇄 대상물과 인쇄 대상물에 올려놓는 위치와, 지금 보시면 빨간 선과 우측에 빨간 기역자선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 박스를 딱 끼면 고정이 되게끔 맞춰놓고 인쇄판을 위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내렸을 때 그 고정된 종이 박스의 정가운데다가 수평 수직 간격을 맞춰가지고 인쇄가 될 수 있게끔 미리 다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잉크와 스키지를 통해 가지고 인쇄를 해주게 되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고정기에다가 인쇄판을 고정하는 사진인데, 아래 우리가 처음에 프린트했던 필름지가 밑에다가 있고, 그 필름지 모양 그대로 지금 인쇄판이 제작돼서 뚫려 있는 부분만 물감이 인쇄가 돼서 지금 필름에 있는 글자들이 옷에다가 인쇄가 될 텐데, 마찬가지로 저런 인쇄판을 걸 때도 아래다가 의류 뭐 티셔츠라든가 맨투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끼워 놓고 나서 뭐 목 봉제 라인에서 밑으로 만약에 8cm에 찍겠다, 이렇게 되면 필름을 올려놓고 저 인쇄판을 걸고 난 다음에 그 필름에 맞춰가지고 위치를 조정하고 고정시켜서 내리면 무조건 봉제선 밑으로 8cm 밑에 저 인쇄판이 딱 위치할 수 있게끔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왼쪽엔 종이면 종이용 잉크, 오른쪽에 티셔츠나 맨투맨이면 그 티셔츠나 맨투맨 의류 소재의 잉크를 올려놓고 이제 스키지를 밀어가지고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쇄를 하고 나면 건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건조를 할 때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철망 건조대라고 해가지고 건조대인데, 이렇게 종이를 만약에 인쇄한다고 쳤을 때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인쇄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장 반복적으로 인쇄하게 되면 인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종이들을 놔둘 때가 마땅치 않을 수 있으니까, 뭐 테이블 위에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뭐 무한정 인쇄를 하고 나서 둘 수 없으니까, 철망 건조대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단히 철망을 내려서 그 위에다가 인쇄 대상물을 놓고 내려서 인쇄하고 난 다음에 올려놓고 내려서 인쇄한 다음에 올려놓고 해서 저렇게 놔두면 건조가 되는, 보통 종이 잉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건조로 건조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분의 그런 종이 인쇄라든가 아니면 미술 작가의 그런 종이 인쇄 같은 경우에는 저런 철망 건조대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장을 인쇄하고 나서 이렇게 철망 건조대에다가 쌓아 놓게 되는 거고요. 그 우측 하단에 보면 이런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건조 장비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열 건조라 그래가지고 특정한 열을 가해야지만 굳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컨베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가운데서 열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벨트가 돌면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지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티셔츠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티셔츠 대부분이 나렴이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졸이라고 하는 잉크를 사용해 가지고 인쇄를 하게 되는데, 그 플라스틱 졸 같은 경우엔 160도에서 40초 정도 열을 쬐서 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런 장비를 이용해서 건조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또 먼저 말씀드렸던 그 실리콘, 수영복이나 수영 모자에 인쇄하는 실리콘 같은 경우엔 또 이렇게 경화제라고, 잉크 자체에다가 경화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비율에 맞게끔 섞어줘야지만 그 경화제가 잉크를 건조시키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상온, 자연 상태에서 건조가 되는, 자연 건조 상태에서 건조가 되는 그런 잉크가 있는 반면에,
열을 가해야지만 이렇게 건조가 되는 잉크도 있고, 그다음에 경화제라고 하는 실리콘처럼 실리콘이나 에폭시나 뭐 우레탄이나 이런 식으로 경화제를 통해서만 건조가 되는 잉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조 방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기가 사용하는 잉크가 어떤 건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화제로 건조되는 잉크에 경화제를 타지 않게 되면, 섞지 않게 되면 그거는 건조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로 건조가 되는 잉크인데 열을 가하지 않으면 이거는 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실크 스크린 장비 재료 중에 이렇게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봤던 것들은 다 평면인데 실크 스크린이 평면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곡면도 인쇄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수동 장비인데 물론 자동 장비도 있고요. 이런 식의 수동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손잡이가 달린 그런 컵, 머그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인쇄판을 만들고 이렇게 인쇄판을 만들고 스키지를 대고 인쇄판을 당겨주게 되면 기존에는 인쇄판을 두고 잉크를 올리고 스키지를 밀어서 이렇게 스키지를 밀어가지고 인쇄를 해주게 되는데 이 곡면 인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원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키지가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하니까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인쇄가 되지만 곡면은 평면이 아닌 이렇게 동그란 형태니까 스키지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접목점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지는 가만히 있고 인쇄판을 당겨주게 되면 밑에서 원통이 돌면서 인쇄가 되는 거를 곡면 인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했던 그런 작업들인데 보시면 지금 왼쪽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 보면 기존에 만들었던 인쇄판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인쇄판을 만든 거에 비해서 지금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망사를 팽팽하게 맨 게 아니라 이렇게 곡면에 맞춰가지고 인쇄판을 망사를 메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유제를 바르고 마찬가지로 필름 출력을 하고 빗을 째주고 물로 씻어서 그 검은색 필름의 검은 부분만 물로 씻어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인쇄를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금속에도 인쇄가 되어 있고 플라스틱에도 인쇄가 되어 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재에 맞게끔 인쇄 잉크를 정해야 되고 만약에 평평한 인쇄판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뭐 가위나 칼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 곡면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고 난 다음에 잉크를 거기다 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인쇄를 해도 인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되면 인쇄판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곡면 인쇄판이 아닌 네모난 인쇄판을 만들게 되면 네모난 인쇄판을 만들고 뒤집어 가지고 잉크를 소량 이렇게 올려주고 아까 얘기했던 스키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뚫려 있는 부분만 물감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그 곡면을 돌려주게 되면 이게 돌면서 눌리면서 그 표면이 인쇄가 돼서 곡면 부분도 평평한 인쇄판을 만들었지만 그리고 장비가 없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컵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 수업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그 앞서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제가 빠뜨린 부분이 지금 실크 스크린 이 전 과정을 한번 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가 실크 스크린 전 과정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우선 수세하는 6번까지가 인쇄판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유가 이제 인쇄판을 가지고 인쇄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쇄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2번과 5번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필름 출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프린터기가 구비가 돼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필름 출력할 수도 있지만 프린터기가 없다고 뭐 필름 출력을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저런 필름을 출력해주는,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아까 얘기했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자기가 직접 제작한 뭐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한 이미지를 데이터를 넘겨서 필름을 출력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받아볼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감강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감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라이트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감강기가 없이는 빛을 쬐주지 않으면 물로 씻었을 때 뚫리지가 않기 때문에, 씻기지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빛을 받아서 굳게끔 해야 물로 안 씻기게 되고, 빛이 투과되지 않은 그 필름의 검은 영역만 물로 씻기게 되는데, 그때 빛을 쬐어주게 되는 이 감강기 자체가 국내에서는 이렇게 개인이나 이렇게 산업 장비로는 있지만 개인이 구비할 수 있는 감강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감강기 제작법 또는 뭐 나무 틀에다가 이렇게 라이트 박스처럼 해서 형광등이나 LED로 제작된 그런 감강기를 구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제 도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실내 등에서 드라이기 형태로 뭐 한 3, 4분은 너무 길고 한 1, 2분 정도로 해서 건조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나가 아닌 뭐 한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유제를 발라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앞서 동시에 바르게 되고 동시에 말려주게 될 텐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암막 형태의 뭔가 그 서랍장 형태의 뭐 그런 데다가 놓고 나서 드라이기 구멍 같은 거를 뚫어주고 그 안에다가 뜨거운 바람을 쐬서 순환적으로 이게 동시에 건조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판을 만들고 나서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 인쇄가 끝나고 나면 인쇄판을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막이라고 하는데, 탈막제라고 하는 걸 인쇄가 끝나고 남아있는 잔여 잉크를 다 지우고 깨끗하게 판을 세척하고 난 다음에 물을 적셔주고 탈막제라는 걸 뿌리면 기존에 발랐던 그 유제막이 이 탈막제로 인해 가지고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반복적으로 다른 필름을 출력하고 다시 유제를 발라가지고 건조해서 감강을 해주고 다시 인쇄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제 선택에서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수성 유제 중에는 그 각막제라고 하는 그 판을 이렇게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액상이 있는데, 그걸 발라주게 되면 탈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제 중에도 그 각막제라고 하는 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걸 발라주고 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탈막제를 뿌려도 각막제로 인해서 인쇄판이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쇄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각막제 수성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수성 잉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밀어주다 보면 판이 손상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각막제를 임의로 발라주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또 탈막이 안 된다라는 점, 그것도 좀 유의해 주시고, 유제 같은 경우에 그 감강제라고 하는 거를 섞어주게 되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건조하고 나서 빛을 쬐주게 되면 굳게 되는데, 이 처음에 유제를 받았을 때 이 액상과 감강제가 섞지 않으면 이게 유통기한이 뭐 한 12개월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이 감강제를 사진처럼 이렇게 액상에다가 섞어주게 되면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유통기한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일주일 내로 소비하라고 하는데, 보통 실크스크린 공방이라든가 실크스크린 작업하는 사람들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점점 이게 음식처럼 냄새도 약간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받더라도 이렇게 굳지 않아서 이렇게 검은색 빛이 투과되지 않은 부분만 물로 씻겨져야 되는데 다 허물어져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세할 때 또 유의할 점은 이게 판 크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큰 판을 이렇게 물로 씻으려고 하면 작은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욕조에서 씻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싱크대 저 같은 경우도 싱크대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 개라든가 큰 판을 이렇게 물로 씻으려면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는 조금 작업하기가 어렵고 일정 부분 넓지 않으면 이렇게 물로 씻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제마다 이렇게 수압 물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씻겨져 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유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압이 약하면 이렇게 뚫리지 않는,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미세한 스폰지 같은 것을 물로 적셔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씻겨져 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뚫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조금 더 장비를 조금 더 세팅하게 되면 이렇게 수도 꼭지에다가 에어 컴프레셔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분사해 주게 되면 약간 부드러운 물줄기 같은 게 고압으로 분사되면서 이렇게 잘 뚫리지 않는 것도 뚫리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보강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 실크 스크린과 그 기본적인 인쇄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렸고, 이후 작업에서는, 강의에서는 제가 활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런, 사업자 등록부터 쇼핑몰 개설까지 실크 스크린을 활용해서 샘플 제작이나 상품 제작해서 판매를 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